유튜브님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주말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했고요. 어제도 구독 좋아요가 조금 늘었습니다. 매우 감사드리고요. 깜빡하고 안 누르신 분들도 한 번씩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방 시청자 층이 나이가 지긋하신 형님들이기 때문에 NGI.7210님 추천 한 감사합니다. 번씩 누르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제는 제가 구기가 2연패였죠. 2연패를 그나마 탈출했습니다. 주니치 언더에 NC 오바. 저 이거 경기 두 경기 다 보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니치 경기도 누구야 저 어제 선발 투수였던 누구야 씨. 카네마루 맞나? 카네마루가 홈에서 제가 방어를 1점대라 그랬는데 스스고가 미친 날이었기 때문에 오바가 뜰 뻔했어. 점으로 살았고 NC 오바도 또 안중열이 미쳤어가지고 다행히 오바가 잘 떴다. 3.5배로 그나마 들어왔다. 물분은 지금 텍사스만 좀 해주면 되는데 쉽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오늘도 11경기 할 거고요. J리그 하나는 제끼고 저 해외 축구 2경기 네덜란드 리그랑 EPL 2부는 표에 같이 넣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표에 같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울버햄튼 2군에서 보니까 어색하네. 그래서 오늘도 11경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쿠 대 요코베이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쿠가와 대 타리야 켄타로의 맞대결이고요. 야쿠는 어제 아니죠. 어제 경기 안 했고 그제 히로 12대 0으로 이기면서 요코베이 맞이하는 거고요. 요코는 주니치 상대로 위닝 하면서 원정을 왔어요. 이 둘의 맞대결 중요하죠. 사실 두 팀이 이제 두 게임 차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요코가 만약 도망간다면 야쿠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서 야쿠는 반드시 절대 수입을 당해서는 안 되고요. 위닝하면은 일단 좋다. 요코는 지금 폼이 좋아서요. 봅시다. 쿠가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경기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2점대 방어율에 5승 7패 기록하고 있고요. 스탯도 매우 뜹니다. 직전 경기는 요미 상대로 또 완봉승, 한신 상대로 6이닝 무실점 하면서 지금 불안했던 이 두 경기를 넘겨서 다시 또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대로만 던진다면 저는 호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요코베이 상대로는 8이닝 1실점 한번 던진 적이 있어서 요코 상대로도 강한 편이다. 물론 진구구장에서는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지만 요코한테 강하고 최근에 폼이 좋기 때문에 히로전에서 저만큼만 조금 보여주면은 할만하다. 요코 카리아도 3점대 방어율에 4승 6패 기록하고 있고요. 요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얘도 보면은 기복이 조금 있지만 잘 던지는 경우가 더 많은 편이고요. 최근 4경기 보면은 직전 경기도 퀄리스타트 플러스 히로 상대로 하면서 제구도 좋고 안정적인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야쿠 상대로는 한 번 만나서 2이닝 6실점 개처 맞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저는 좀 비등비등해 보이긴 하거든요. 비등비등해 보이는데 야쿠가 빠따만 좀 더 야무지게 쳐준다면은 저는 공략 가능하지 않나 싶거든요. 일단 오쿠가와의 호투는 필요하고요. 저는 야쿠승을 보고 싶고요. 노바는
노바는 첫 대결이니까 오바 한번 보고 싶다. 주니치 대 요코베이, 요미우리. 타카시 대 하워드, 맞대결입니다. 주니치는 루징, 요미는 한신에게 수입당하면서 사실상 끝나진 않았지만 1위로 올라가기가 조금 멀어졌다. 3게임 차로 멀어졌습니다. 수입만 안 당했어도 진짜 2게임 차로 괜찮았는데 하필 한신에게 수입을 당해서 1위가 살짝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 중 한 경기라서 근데 또 상대가 또 좀 최근에 살아난 타카하시라 이 경기 꽤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볼까요 한번? 타카하시고요. 타카하시는 올 시즌에 12게임에 3.91에 2승 6패 기록하고 있고, 스탯은 그냥 그저 그런 모습인데요. 2군 갔다 온 뒤로 3경기 등판해서 5이닝, 7이닝, 8이닝 던지면서 얼추 돌아왔습니다. 얼추 5월달에 마지막 등판 3.2이닝 5실점이었는데 이때 2군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와서 얼추 제구도 좀 잡혔고요. 9위도 어느 정도 올라와서 할만합니다. 요미를 만난 적은 없지만 할만하고, 약점은 좀 좌타자한테 약한데 요미가 좌타자가 좀 많긴 해요. 1번, 3번, 5번, 6번, 8번 8명 중 5명이라 조금 많은 편이라 요건 살짝 걸리기는 해요. 요미가 사실 오늘도 지면은 진짜 좀 많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반드시 이기려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스포츠가 또 뭐 반드시 이긴다고 한들 이기나 싶기도 한데, 스펜서 워드도 시즌 초반 3, 4월에 2게임 던지고 2군 던졌다가 이제 올라와서 7월 말부터 올라와서 2게임에서 무력 시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직전 경기 야구 상대로 7이닝 9피안타를 당했지만 꾸역꾸역 막았고요.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 9위도 좋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얘도 좌타자한테 좀 많이 약해요. 근데 요 주니치 좌타자가 2번, 3번, 6번, 7번 여기도 조금 중심 타선에 몰려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비등비등하지만 요미 봐야 되지 않나. 언어반 언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언어반 오바 보겠습니다. 언더가 아니라 잘못 말했다.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로 대 한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리시타 대 사이키 맞대결이고요. 시로는 지독한 연패고 6연패, 한신은 요미 수입하면서 얼추 1위를 이제 다시 격차를 벌리고 있어요. 한신 좋다. 근데 꼭 야구가 요미 수입하고 와서 히로한테 지는 그게 야구의 클리셰이긴 한데 과연 질까요? 봅시다. 모리시타고요. 모리시타도 2군을 다녀온 다음에 살짝 간등했죠. 2군 6월달에 갔다가 또 7월달에 한 번 더 갔다가 올라왔는데요. 올라와서 첫 등판에서 7이닝 2실점을 던졌어요. 이건 내려가기 직전이었고요. 요거 하고 내려간 다음에 올라와서 7이닝 2실점. 근데 잘 모른다 아직은. 한신 상대로도 5이닝 3실점으로 그렇게 또 강하진 않았기 때문에 좀 불안한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얘는 우타자한테 약한데 한신이 좌타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성적으로는 잘 던질 수는 있어도 그렇게 믿음은 또 사이키라서
쉽지 않죠. 사이키도 뭐 6.63에 7승 4패고 스탯 다 예쁩니다. 직전 경기도 8이닝 던지면서 그냥 잘합니다. 최근에 1호 상대로는 여태 8이닝 2실점 던졌고요. 1호 상대로 2게임 나와서 8이닝 2실점 7이닝 1실점 이렇게 하면서 히로 상대로도 또 강한 편이고요. 이걸 안 갈 수가 없긴 합니다. 예. 네. 한심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언오바는 언더 보는 게 그러니까 사이키가 좀 털리면은 오바 뜰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 보이죠. 그 다음에 세이브 대 지바 롯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카시 대 오지마 대결이고요. 세이브도 니오넬 상대로 마지막 경기는 졌지만 위닝 시리즈로 힘을 보여줬고요. 지바 롯데도 소뱅 상대로 수입은 안 당한 상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지바 롯데도 사실 올라가기는 좀 힘들죠. 3위랑 8게임 차기 때문에 타카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카시는 다시 어느정도 반등을 좀 했죠. 직전 소뱅전에도 펄스 했고요. 도미넌트 했고 펄스 를 했습니다. 지바롯데 상대로는 올 시즌에 만난 적은 없고 홈 성적을 봐야겠죠. 홈 성적은 여전히 매서워요. 1.44에 9게임 나와서 상당히 강한 편이라서 이게 지바롯데가 이게 감당이 가능할까. 근데 지바롯데도 은근 역배 제조기라서 조금 걸리긴 하나 타카하시의 구위가 어느정도 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쉽진 않아 보인다 개인적으로. 오지마 오지마는 3점대 방어율에 4승 기록하고 있고요. 세부 스탯도 괜찮은 편입니다. 바로 직전 경기에 세이브 상대로 6이닝 3실점을 했어요. 퀄리 스타트를 해서 승리 투수를 했고요. 이때는 제구가 좀 불안했는데 또 꾸역꾸역 막아서 승리를 했다. 세이브 상은 총 2게임 만나서 6이닝 3실점 4이닝 1실점 하면서 그렇게 강하지는 않는 무난한 자기 방어율이랑 비슷한 무난한 그런 모습이라서 선발적으로는 저는 조금 비슷하지만 구위 자체로만 보면은 세이브가 좀 더 낫고 동기부여도 세이브가 좀 더 좋은 그런 모습이라서 지바롯데가 이 초를 칠지 고춧가루를 뿌릴지 그거 아니면 그냥 세이브 보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봐요. 타카시가 홈에서 나올 때는 웬만하면 세이브 가는 게 그리고 5.5면 좀 고민하겠지만 6.5면은 언더사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꽤 있지 않나 싶은. 그 다음에 오릭스 대 니오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카시마 대 타츠입니다. 오릭스는 그래도 위닝했고 니오넴도 루징은 했어요. 수입은 안 당하고. 네, 그래서 오릭스도 중요한 3연전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네, 오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 3위랑 6게임 차인데 3위가 니오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연전에서 좀 잘한다면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있습니다. 타카시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정 리오넴은 할만하다. 3점대 방어율에 4승 3패고요. 피안타이랑 휩스는 어마무시하게 높기는 해. 근데 최근 등판일지 보면은 그나마 안정적이다. 기복이 좀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긁히는 날에는 괜찮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리오넴 상대로 최근에 이제 3.1인 3실점 아마 원정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홈에서 안타 10개 맞으면서 개쳐 맞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한 경기 더 만나서 5이닝 1실점으로 또 나쁘지 않게 던진 모습이라서 그나마 타카시마는 홈에서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니온의 원정이라서 어느 정도의 호투는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오릭스가 그거 아실지 모르지만 리그 전체 홈승률 1위입니다. 압도적 1위죠. 무려 34승 13패로 7할입니다. 7할 7할 8리. 그 다음이 소뱅의 6할 4푼 8리입니다. 어마무시한 차이죠. 그래서 오릭스의 홈은 역배 띄우기 딱 좋은 홈이죠.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선발 쪽에서는 아무래도 타치가 좀 더 좋은 건 맞아요. 타치 21게임에 11번 선발 나와서 이다시 선발로 쫙쫙 등판하고 있는데, 직전 경기도 라쿠텐전의 펄스를 지바롯데전의 펄스, 그 다음에 선발 등판은 요 두 경기 최근에 한 거가 다고요. 선발로서도 잘하죠. 오릭스 상대로도 선발 2번 나왔는데 시즌 초반에 두 게임에 3.86에 1퀄 리서트에 0승 1패로 은근 오릭스한테도 약했어요. 피안타율이 2할 9푼 8리로 거의 3할대로 타츠의 2할 2푼 치고는 오릭스한테 은근 고전을 좀 하고, 원정 나가면 조금 기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한번 옆에 볼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소뱅 대 라쿠텐, 오츠 대 후지라서요. 어제 소뱅이 이제 수입은 못했지만 오츠 대 후지면은 제가 뭐 분석에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소뱅들을 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츠가 최근에 조금 불안해요. 조금 불안했단 말이죠. 올 시즌에 2.56에 9승 2패인데 직전 경기에도 5이닝 5실점, 5이닝 2실점, 그 다음에 5이닝 6실점, 5이닝 3실점, 7이닝 3실점. 원래 오츠가 기본 7이닝 던지는 투수였는데 최근에 많이 불안했기 때문에 5이닝만 지금 3번을 던졌어요. 중간에 대량 실점도 있었고요. 나름 조금 구위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 호투가 라쿠텐전이에요. 홈에서. 이때도 좀 불안했어. 홈런 3방 맞아가지고 다 솔로홈런 맞았거든요. 이 솔로홈런 아니었으면 실점이 더 높아지기는 했었을 텐데 그래도 라쿠텐 상대로는 강한 편입니다. 4게임에 1.93에 4퀄 리서트 2승 0패로 그나마 강한 편인데 최근에 퍼진 것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거 아니면은 좋아 보이죠. 후지 8게임 7번 선발 나와 3.69에 1승 3패 이렇게 하고 있고요. 후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던져주고, 후지도 지금 2군에서 7월 8월 보내다가 지금 1군을 2개월 만에 등판했고 1개월 반이죠. 마지막 선발 등판 1군에서 5이닝 1실점 1이닝 3실점, 요게 7.1이닝 3실점 요거 던지고 2군 내려갔어요. 2군 성적은 꽤 좋은 편입니다. 꽤 좋은 편이라 기대를 해볼 만해. 제가 보기에는 소승원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오츠가 조금 퍼지긴 했어도
그래도 라쿠텐 갈 정도의 메리트는 아직 느껴지진 않는다. 그 다음에 구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LG 대 쓱부터고요. LG 위닝했고 쓱도 위닝했죠. 오늘은 송승기 대 비나이세븐님 추천 감사합니다. 최민준 맞대결이라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두 팀의 올 시즌 맞대결은 LG가 SS를 잘 잡아요. 아시죠? 8승 2패로 LG 리드죠. 송승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승기는 올 시즌에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LG가 지금 선발이 빠다리가 많이 났는데 그것도 직전 경기 두산전에 5이닝 3실점 꾸역꾸역 던졌고요. 그 전 경기들은 조금 많이 애매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최근 경기력은 좋진 않은데요. 쓸 선발이 없고 그것도 5이닝 6이닝만 던져줘도 상당히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SSG 상대로는 올 시즌 던진 적 없고 작년에 이제 잘 나갔을 때는 두 게임에 3.97 1승 0패로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올 시즌 송승기 송승기가 우타자한테 조금 더 약해서 랜더스가 저타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호투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 다음에 SSG의 최민준도 올 시즌에 시즌 초반에 좀 혜성같이 잘하다가 많이 고꾸라진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불펜으로 선발 등판 계속 하다가 선발이 이제 정말 못해가지고 7월 초부터 구원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지금 다시 선발 등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선발 등판이 6월 28일 2.2이닝 3실점 4.1이닝 2실점 그 LG전에 4이닝 5실점 3.1이닝 6실점 이렇게 하고 구원으로 바뀌었어요. 구원에서는 그냥 근근히 던져주고 있다가 다시 선발 나왔는데 LG전에는 아까 말했듯이 4이닝 5실점 그 다음에 5이닝 2실점 두 경기 했어요. 4이닝 5실점 5이닝 2실점 그렇게 뭐 강한 편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민준이 그나마 송승기가 그나마 최민준보단 낫다라는 생각은 하게는 됩니다. 그리고 LG가 또 강한 편이라서 그리고 또 빠따도 직전 경기에 많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못 먹어도 SSG가 아닌 LG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L승 5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전반도 L승 5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 삼성 대 한화. 최원태 대 진머맨인데 12.5 질이네요. 두 팀의 맞대결은요 삼성 한화 6승 3무 1패네요. 최원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태 같은 경우는 올 시즌 5점대 방어율에 3승 4패 기록하고 있고 피안탈 휩스 높은 편이죠. 그리고 선발 등판에서 최근에 또 많은 실점. 원태는 긁히는 날에는 맛있어요.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긁히는 날에는 최원태도 맛있다. 잘 안 긁혀서 그렇죠. 로또 당첨된 날에는 맛있게 당첨이 되는데 하나전에 잘할지가 조금 고민이긴 하죠. 최근 등판할지는 뭐 형편없고요. 삼성 하나 상대로는 올 시즌에 한 번 만나서 시즌 초반에 4월달에 만나서 4.2이닝 4실점으로 빠르게 강판을 당한 적이 있고요. 작년에도 하나 상대로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최원태가 하나 상대로 그렇게 잘할 거다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도 사실 빠따는 괜찮거든요. 두산이 좀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그 다음에 어제 또 삼성이 역전승해가지고 기세가 그 디아즈가 또 살아났죠. 진머맨은 지금 데리고 와서 두 경기에서 완전 개차 많이 났죠. 4이닝 7실점 4이닝 무실점. 첫 등판에서 진짜 맛있게 보여줬거든요. LG전에. 바로 그 전 등판에서 이제 4이닝 7실점 KT한테 호되게 맞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저 정도까지는 안 맞을 것 같거든요. 다시 삼성 이제 빡센 경기긴 하지만 대구 원정 빡세긴 하지만 그 정도로는 안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는 해요. 12.5는 저는 일단은 언더 볼만한 경기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승패는 삼성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삼성 언. 그 다음에 롯데 대 NC 경남 대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대 토다고요. 두 팀의 맞대결은 오히려 은근 롯데가 약해요. 4승 8패로 8승 4패로 NC 리드를 은근 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이 NC를 넘어야겠죠. 롯데는 직전 SSC 상대로 이제 완벽승 그랬고 NC도 KT라는 강팀 상대로 위닝 시리즈라면서 확실히 NC도 좀 올라올 만한 팀인데 감독님이 문제인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봅시다. 김진욱이고요. 김진욱은 뭐 올 시즌에 뭐 에이스죠. 국내 선발진에서 3.13이면은 완벽한 선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조금 불안했지만 그 직전에 삼성전에 5이닝 꾸역꾸역 채웠고 이제 기본 5이닝 이상은 거의 무조건 던진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그 강판 나가는 김진욱이 아니기 때문에 워낙 좋고요. 물론 최근에 승이 없는 게 할 때쯤이 된 것 같기는 해. NC 상대로는 올 시즌에 한 게임 나와서 4.2이닝 3실점으로 강하지는 않았지만 약하지도 않았던 그런 모습이 피안타율은 낮았는데 한 번에 한 이닝에 와르르 맞은 것 때문에 뭐 그런 게 있다. 김진욱이 다 좋아요. 좌우 밸런스 좋고 득점권에서도 강심장으로 좋고 걸리는 건 홈에서 잘 던지고도 승이 없다라는 게 그게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홈에서 11게임 나와서 3.05거든요.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6이닝 2실점씩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1승 5패입니다. 6이닝 2실점을 해도 계속 패전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롯데 타자들이 좀 진욱이한테 미안해하지 않으려면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토다도 기복이 조금 있지만 잘하는 편이죠. 지금 4경기 보면 요렇게 던지면서 콜스 못하고 최근에 좀 못하긴 했지만 바로 직전 기아전에 또 콜스로 또 민심 잡고 토다가 민심 참 잘 잡아요. 민심형 선발 투수입니다. 못할 때쯤 되면은 콜스하고 못할 때쯤 하면 콜스하고 뭐 그런 식이고요. 최근에 롯데 상대로도 원정 가서 7이닝 2실점으로 콜스 뿔 기록을 했고 롯데 상대로는 좀 극강이에요. 7이닝 2실점 6이닝 1실점 5이닝 2실점으로 롯데 상대로 총 3게임 나와서
2.50에 3승 0패로 롯데 담당 깡패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롯데가 이제는 토다를 좀 공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공략이 잘 안되는 게 참 아쉽다. 그 정도 것 같아요. 저는 좀 비등비등할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하면 비등비등하면 뭐다? 역배를 좀 보는 편이에요. 제가 NC도 조금 빡세서. 하지만 롯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번은 그래도 언더 깔만하지 않나. 전반도 무승부 깔만한 경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 보인다기보다는 갈만하다. 그 다음 기아 대 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매치죠. 4, 5위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잘하면은 3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은요 7승 5패로 두산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비등비등한 겁니다. 이 정도면. 황동아 볼게요. 황동아는 올 시즌에 그래도 꾸역꾸역 풀타임 뛰면서 선발 유지를 좀 하고 있고요. 직전 경기에 마지막 등판에 3이닝 3실점 5이닝 1실점 4.11 4실점 5이닝 2실점 이렇게 던지면서 장훈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주춤하긴 해요. 최근에 두산 상대로도 5이닝 2실점 패전 투수를 했었고 그 전에 두산 만났을 때는 6이닝 3실점으로 호투를 했어요. 두산을 꽤 많이 만났어. 근데 9원이 2경기라서 선발 등판 2경기만 찾아보면은 5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이렇게 던지면서 나쁘지 않은 장훈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은 모습이야. 그래가지고 충분히 잘 던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홈 성적도 원정 성적이랑 비슷하고 좌우 밸런스 보면 좌우 밸런스 비슷하고 그리고 두산이 오늘 이영화를 못 씁니다. 일단 3연투를 해가지고 오늘은 가승부님 절대 추천 감사합니다. 못 나와요. 두산이 불펜진이 일단 좀 비어있기 때문에 기아 입장에서는 황동아만 호투하면은 어느정도 기회가 있고요. 두산 입장에서는 이 로그가 길게 던져줘야지 승리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로그도 최근에 많이 불안했는데 바로 직전 경기 LG전에 6이닝 1실점으로 또 호투하면서 살아났어요. 살아났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두산 입장에서 로그가 최소 6이닝 진짜 호투하는 날에 7이닝까지 던져줘야 되는. 그거 아니면 두산이 오늘은 쉽진 않다 생각이 들고요. 로그가 기아 상대로는 두 게임에 3.77에 0승 1패로 나쁘지 않아요. 잘해요. 보면은 직전 기아전에 7.1이닝 1실점과 7이닝 5실점 5실점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일단 두 경기 다 7이닝을 던졌다라는 것 자체가 괜찮은 편. 근데 다 홈이었어요. 그래서 원정의 기복은 살짝 걱정되긴 해요. 그래서 저도 기아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두산이 불펜도 좀 없을 뿐더러 황동화만 좀 호투한다면 충분히 기아 역배가 뜰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아승 보고 싶고요. 기아승 언을 보겠습니다. 전 두 선발은 호투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후반에서 살짝 갈리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마지막 경기 KT 대 키움. 제가 이거 KT가 아닌 키움을 가라고 해도 안 가실 거 뻔하죠. 최근에 미친 폼인 고영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KT 가셔야겠죠. 지금 분석해야 될까요 이거? 고영표 19게임에 3.64에 9승 6패고요 보컬스가 돌아왔어요. 직전 경기도 7이닝 무실점 부산 경기도 7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 하면서 최근 3경기가 그냥 무실점입니다. 20이닝 무실점이에요.
그냥 그날입니다. 그날 제구 상당히 좋고 피안타도 거의 안 맞고요. 그냥 잘해요. 최근에 막을 사람이 없고 키움 상대로는 은근 방어율 좀 높은 편이긴 한데 5이닝 5실점 6이닝 2실점 은근 좀 약한 편이긴 하죠. 하지만 최근 폼 보면 그 전성기 고영표로 좀 돌아왔기 때문에 뭐 안 갈 이유가 전혀 없긴 하죠. 잘할 것 같아. 그다음 박준현 오랜만에 등판하는 것 같은데 아니네. 13게임에 4.95 1승 5패. 오히려 1라 1순인데 1라 5순인 김민준보다 못한다. 최근 등판일지 보면 이 두 팀 맞대결은요. KT 키움 8승 2무 1패 8승 2패 1무로 KT 리드. 당연히 뭐 KT가 리드하고 있겠죠. 이렇게 던지고 있고 준현이가 직전 경기도 5실점 5실점 4실점 5실점 아쉽죠. KT 상대로는 4이닝 4실점 던졌고 올 시즌에 4이닝 4실점 5이닝 무실점 이렇게 두 경기 던진 편이라 고영표랑 비교하기에는 기복이 너무 심해서 KT를 볼 수밖에 없다. 근데 변수는 딱 하나, 박준현의 호투입니다. 변수는 박준현이 호투를 하면서 언더사이드가 나오는 거나 아니면은 박준현 털리면 그냥 KT가 쉽게 이기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KT 승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언어바 같은 경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현아 호투하렴. 이렇게 해서 11경기 끝이 났고요. 여기까지 봐주신 유튜브 분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멤버십은 선택입니다. 여기서 띠압.